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쪽에 찾아가서 이 얘기만 해. 대선 자금은 얼마든지 줄 테니 한번 만나자고. 김상순 박사는 차얼학회 설립자이자 현직 회장인 한팡밍 당시 중국 정협 외교위 부주석으로부터 이 같은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차관급 인사가 공산당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특히 외교에 관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구조라며 대선 자금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말한 걸 보면 공산당 또는 돈을 댈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고 개인의 화원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시기는 2017년 2월 20일부터 같은 달 27일 사이. 실제로 2017년 5월 10일 차얼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팡밍 회장이 만난 모습을 게시했다. 한팡밍 회장은 같은 해 5월 12일에 10일 오전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재인 후보가 한국의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며 기고글을 올렸다. 이듬해 한팡밍 회장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수교 훈장, 흥인장을 받았다. 차얼학회는 최근까지도 김상순 박사에게 한국의 내정 관련 정보 수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른 향응도 약속했다. 김상순 박사는 2021년 8월 29일 한팡밍 회장의 최측근 실씨로부터 차얼학회 얘기를 숨기고 한국계 미국인과 접촉해보라는 부탁을 받기도 했다. 여기까지 2024년 9월 월간 조선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차얼학회는 마치 뒤에서 한국인들을 내세워 대가를 주고 조정하며 미국에까지 공작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차얼학회는 중국 공산당의 대외 통일전선 조직 중 하나로 공자학원과 더불어 주목받는 학회를 표방한 조직입니다. 차얼학회 창립을 주도한 인물은 앞서 살펴보았던 한팡밍이고 그는 10에서 13기 중국 정치협상회의 정협위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국 헌법은 전문에서 따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범한 대표성을 갖는 통일전선 조직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정협의 위원이었던 한팡밍은 공공외교라는 이름의 대외 통일전선 공작 책임자였습니다. 배후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통일전선 공작부라는 막강한 조직이 지휘 통제하고 있으며 그 아래의 정협이나 차얼학회는 그 수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 공산당의 중앙통일전선 공작부라는 막강한 조직의 지휘하에 차얼학회는 중국의 통일전선 프로젝트인 1대1로 계획에도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회사나 국가정보센터는 2017년 1대1로 빅데이터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고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중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차얼학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내 영향력 확대를 통해 1대1로를 위한 통일전선 공작 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얼학회는 설립 5년차인 2014년에 한반도 평화연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듬해인 2015년부터 경기도 의정부시와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있고 2017년 5월 차얼학회에서는 의정부시의 안중근 동상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인 2017년 11월 한팡밍은 인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고 2018년 2월 한팡밍은 한중 사드 갈등 조율 공로 명목으로 문재인으로부터 수교훈장, 흥인장을 받습니다. 2018년 2월 경기도 광명시가 광명개성간 평화철도 등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 추진과 관련해 차얼학회와 교류협력하기로 하고 양기대 시장은 KTX 광명역에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해나가자며 중국 차얼학회 한팡밍 회장 그리고 송기출 한국국제문화교류원장 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 상하이대 상하이연구원에서 차얼학회가 개최한 한중협력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의 대전환으로 1대1로의 동아시아 단절 현상을 극복할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며칠 후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같은 해 2018년 10월 26일 차얼학회가 홍콩식 조차지와 자유무역지대, 경제특구 모델로 북한을 개발하자고 정책 제안을 하며 유엔 제재라는 리스크를 피할 방안도 내놓습니다. 개발 자금의 50%를 미국과 중국 자금으로 구성한 국제개발기금 형식으로 투입해 북한의 간섭을 차단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후 2019년 4월 11일 차얼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 연구실 소속 교수 백왕희, 양옥주 2명을 학회의 수석 연구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힙니다. 2019년 10월 8일 청주시가 차얼학회와 상호협력 협약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후 2019년 11월 6일 한국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에 연세차얼 연구소를 개소하게 됩니다. 얼마 후 2019년 11월 14일 한팡밍 중국 차얼 학회장은 영축 총림 통도사 참배를 하고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의 평화적인 불교 교류의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6일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한팡밍과 경기도와 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2022년까지 대략적으로 공개된 행적만 보더라도 중국은 차얼 학회를 통해 대한민국과 북한의 포석을 놓아가며 대담하게 공개적으로 1대1로를 위한 통일전선 공작 활동을 활발히 진행시켜 마수를 넓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차얼 학회로부터 대선 자금 지원받은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돈과 향응 등으로 대한민국 정치인, 지식인, 엘리트 등을 매수하여 인맥과 포석을 넓혀가며 1대1로를 위한 통일전선 공작 활동을 하는 차얼 학회의 생각들, 그리고 중국의 돈과 향응 등에 매수되어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소위 공직자, 리더, 엘리트라 일컫는 자들 모두 속히 법이 개정되어 간첩죄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